단점은 사실 어떤 걸 써도 괜찮지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치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났는데요. 왜 만났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러 이렇게 화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법입니다. 자, 자기소개서는요,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쓰면 쓸수록 제대로 쓰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쓰는 게 맞는 건지, 굉장히 어렵게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고생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요,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습니까?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왔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자기 기준에 맞춰 갖고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 기준에 맞춰 갖고 써야 될까요? 바로 기업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그때 비로소 인정을 받는,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들하고 평상시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어려운 그 기업 관점, 그리고 그 기업의 평가 기준이라는 부분을 초점을 두고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김치성이라고 합니다. 제 주요 양력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그런데 여기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취준생들, 학생들,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취업 강의도 많이 하지만 기업에 초빙 받아가지고 서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제 손으로 서류를 합격 그리고 불합격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논리들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오늘 강의의 목표이고 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함께 보낼지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관점의 자기소개서가 과연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입사 지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경험이에요. 과연 어떤 경험을 써야 될까라고 하는 그 경험들, 그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소개서의 가장 핵심적인 5대 항목이 있습니다. 기업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되는 5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항목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여러분들이 꼭 같이 공유해야겠다라고 하는 질문들을 뽑아서 따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관점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게 바로 그들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태까지 열심히 잘 살아도 이제 아직은 학생이고 아직은 구직자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한 말로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려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수준 낮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개 사례만 그래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뭘 팔아요? 팔기는. 그거는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어떻게요?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높였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 용어들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가게가 뭐예요? 가게가. 자, 매장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손님 그런 단어 없습니다. 고객입니다. 모든 기업은 고객이라고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요. 다양한 물건들을 관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자, 다양한 상품들이요. 상품들이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고객의 니즈 그리고 또 제품의 컨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외래어들을 써도 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질문에도 있었는데요. 저렇게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은 자기소개서에도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실무자들의 직무 인터뷰를 많이 검색을 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용어들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할 수 있다면
자기소개서 수준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기업 집중적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자기소개서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그 기업의 서류 통과가 1차 목표입니다. 취업을 위한 서류죠, 당연히. 근데 그 목표 자체는 일단 1차 서류 통과가 목적인 겁니다. 물론 이제 서류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는 면접장에서 그 입사 서류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그런 면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일단은 서류가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면접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서류 통과가 목적이다. 어디에 서류 통과가 목적이에요? 그 기업의 서류 통과가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가 지원하는, 내가 합격해야 되는 바로 그 기업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맞춰요? 그 사례가 바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가 하고 싶은 기업이 우주물산입니다. 자, 우주물산은 A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소통의 마인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원자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소통의 마인드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요. 소통 잘한다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소통을 하는데 어디에 맞춰진 소통이냐? 바로 내가 지원하는 우주물산에 맞춰진 소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도 강조를 해야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뉴스들은, 이런 정보들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홈페이지 보면 됩니다. 기업도 홈페이지의 정보를 기본으로 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만큼은 우리 취준생들이, 우리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무슨 고급 정보, 굉장히 무슨 비하인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쩌면은 그런 정보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정말 그렇게 은밀하게 찾은 정보가 만약에 기업의 기밀 같은 거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에 면접장 가서 누구한테 들었냐? 사실 우리 막내 고모가 이 기업에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스 검색하시면 돼요. 기사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아마 그 수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이와 같은 배려하는 마음은 비통신이 추구하는 투게더 정신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게더 정신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래요. 그 비통신사에서 가장 그 회장님이 강조하는, 그 그룹 전체에서 강조하는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겠죠. 그러니까 그 투게더 정신이라는 게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비통신에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는 그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갖고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이 자기소개서를 지금 내가 지원하는 그 비통신에 온전하게 맞춰 갖고 작성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조금 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특별한 어떤 그 고유명사라는 거를 좀 어필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유명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제품명, 기술명, 서비스 명칭 이런 거죠. 자, 사례가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례 좀 볼게요. 사마기업의 대표 상품인 TMS 시스템이 고객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인 사용 편의성으로 호응이 좋았던 것처럼 제 졸업작품의 경우도 어쩌고 저쩌고. 자, 졸업작품을 어필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당연히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 졸업작품 어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졸업작품이라는 거를 어디에 연결시켜 갖고 어필하고 있어요? 바로 그 기업에 있는, 자기가 지원하는 사마기업의 대표 상품인 TMS 시스템에 적용시켜서 작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문구를 이 지원자는 복사해서 경쟁사 자기소개서에 복붙할 수 있을까요? 다른 기업의 자기소개서에 복붙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그죠? 원천적으로 불가능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은 채용 담당자가 파악을 했을 때 온전하게 우리 기업에 집중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 드릴까요? 요즘 일부 기업은 AI로
AI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듣는 순간에도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AI가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집중성입니다. 그 기업 집중성을 파악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모 기업의 이름을 안 알려줬으니까 괜찮아요? 모 기업의 AI 심사위원이에요. 그래서 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이게 솔직하게 쓰는 겁니까? 어때요? 이게 솔직하게 쓰는 거예요? 솔직하게 쓰는 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춰갖고 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에 맞춰갖고 작성이 되는 자기소개서. 이게 기업 관점의 자기소개서의 핵심이다 라는 부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입사지원서의 경험 어필과 취업용 경험 발굴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써야 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항목들이 기업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은 3개 항목만 써라. 또 어떤 기업은 6개 항목을 써라. 또 어떤 기업은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써라. 우리는 뭐 특별한 양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요구되어집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을 만나던 간에 그 항목마다 무엇을 써야 돼요? 바로 경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결국 경험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에다가 어떤 경험을 써야 되냐?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자, 보통 우리가 6가지 항목을 기본으로 봤을 때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이 바로 1순위가 기업 지원 동기예요. 왜 1순위가 기업 지원 동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고 많은 기업에서 기업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기업을 콕 찍어갖고 지원을 했느냐? 바로 이게 신입한테서 제일 중점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순위하고 2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3순위, 4순위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지만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은 몇 개가 안 되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중간고사 때 밤새고 기말고사 때 밤새고 그리고 정신없이 지각할까 봐 뛰어다니고 이랬던 것들은 기억나는데 막상 뭔가 쓰려면 경험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 중에서 직무적인 경험 그리고 전공적인 경험만큼은 자, 직무는 직무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경험들만큼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들의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런 인성 중심의 여기는 역량 중심이고요. 이거는 인성 중심의 항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인성 중심의 항목에는 이제 소소한 경험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인성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항목들에 배치가 되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쓰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화면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공계 자기소개서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이제 전공적인 노력을 더 많이 어필을 해야죠. 무슨 말이냐? 이공계 채용 공고는 그러니까 땡땡 학과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폐쇄성을 가지고 보통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 채용 공고 많이 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땡땡 학과, 땡땡 전공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특별하게 애착을 갖고 노력했던 그 과목 공부 스토리, 그리고 자격증 스토리, 그리고 또 뭐 실험실 조교 스토리, 그리고 졸업작품 스토리, 현장 실습 스토리, 그리고 또 경진대회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꽉 채워져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공계 자기소개서의 핵심입니다. 인문대는요. 인문대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전공 무관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역량 중심으로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대생 중심으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갖다가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들을 확실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보이는 5대 핵심 역량들입니다. 자, 왜 5대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5가지 그런 역량들은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직무에도 연결이 되고 쓰임새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그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일단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직무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러면 지원자들이 그 소중한 경험들을 버려버리거든요. 버려버리지 말고요. 이런 역량들과 연결시켜서 하여간 어필을 하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공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것처럼 전공적인 그런 노력들이 많이 어필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특별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경험들이 조금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나머지 그런 항목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화면은 굉장히 중요한 화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활용한다면은 보통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말 잘 통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러면 좋은 점수 못 받습니다. 어떤 점수를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요. 이런 것들을 어필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뉘앙스. 그리고 단편적인 소통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소통이요. 이건 또는이에요. 둘 다 어필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팀워크는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 열심히 했다. 보통 그렇게 작성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공동의 목표를 확실하게 언급을 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서로 다른 의견의 통합이라고 하는 노력들을 어필하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일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기 쉬운 실수가 뭐예요? 밤샜다는 거예요. 밤샜다. 밤샌 게 무슨 자랑입니까? 기업은 밤새는 거 싫어합니다. 52시간 근무. 오히려 밤새 갖고 노력한 거는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뭐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뭐 이틀 밤을 세우면서 3일 밤을 세우면서 저는 일주일을 세우면서 그거는 요즘 트렌드하고는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창의성입니다. 창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엄청나게 새로운 거를 빵 터트리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쓸 게 없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플러스 알파요. 기존에 존재하는 거에서 조금 뭔가를 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 적용을 하세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보다는 방법이라는 부분들을 어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전략적 사고입니다. 자료, 분석, 계획, 역할,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매칭시켜 보시고요. 여기에서 경험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경험 없다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소소한 경험이고 짧은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도 이 5개 중에 하나하고 연결시켜서 좀 뭔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면 그 자체가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훌륭한 소스가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이런 역량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직접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예 이런 거를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확실히 점수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중급들, 왜 중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중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갖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만들어요. 자, 근데 그건 중수고요. 고수의 세계로 가겠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직무하고 관련된 역량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직접 역량만 다 쓰면 그건 경력자죠. 그건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찾아갖고 어필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간접 역량이라도 어필을 해야지 이 경험을 통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 사이에 따뜻한 그 느낌은 영원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답이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기소개서가 합격하고 어떤 자기소개서가 떨어지는지 조금씩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중요하게 이 5개 항목의 핵심 포인트를 찝어주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어요. 정말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은 핵심 정리에 초점이 맞춘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만 딱딱딱 체크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우리 기업 지원 동기부터 차례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대표적인 패턴이 우리 기업에 지원한 이유와 우리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요구를 많이 하죠. 물론 글자 수가 이제 각각 기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핵심적인 요소가 요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접점 스토리요. 채용 공고 보고 지원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라는 그 포인트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기업 집중성 표현 제가 강조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려면은 그 기업이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기업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기업을 대표하는 고유명사들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통점 스토리입니다. 자, 기업의 지원 동기를 가장 확실하게 어필하는 것이 이 기업은 나와 같은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업의 지원 동기를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핵심 사항 중에 하나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같으니까 내가 이 기업에 지원한 거죠. 다르면은 이 기업에 지원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요. 의외로 그 어렵게 느껴지는 기업 지원 동기가 나름대로 기준을 잘 세워서 잘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입니다. 직무 적합성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 사람임을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설득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량이 중요합니다. 역량 아까 기억나요? 기본 역량하고 직무 역량, 직접 역량 기억나시죠? 간접, 직접 구별하실 수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검토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입이라면 뭔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공 유관이건 전공 무관 직무건 여러분들이 대학 때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들을 배운 거에 멈추지 않고 이거를 뭔가에 적용시켜보고 확장시켜보고 발전시켜본 바로 그 스토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고객의 이해라는 거를 수업에서 배웠다면은 그거를 마케팅 현장에서 직접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뭔가 해봤다라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공계 기준으로 땡땡 이론을 배웠다면은 마찬가지로 졸업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실습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스토리가 가장 이상적인 스토리죠. 기업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확장적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 합격하는 사람들의 자기소개서의 공통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성장 과정 보도록 할게요. 성장 과정이 또 은근 어렵죠. 본인의 성장 과정을 본인의 발전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장 과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살았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일단 인재상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인재상 중에서도 대표이사님이 또는 그 기업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뢰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저는 신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딱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그렇게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던 계기 경험.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지금도 한결같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관성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면 생각보다 정말 쉽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볼게요. 자,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장단점이라고 해도 성격의 장단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성격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경험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자신의 장점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적극적입니다. 왠지 되게 잘난 척 같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입으로 강조하는 거를 더 좋게 표현하려면요. 제3자를 만드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어떤 성격이 좋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 스토리를 만들면은 훨씬 더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얘기할게요. 단점은 사실 어떤 걸 써도 괜찮지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것 같아요. 절대로 대인관계성 단점은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가끔 독불장군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가끔씩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앞에 나서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는 근본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속성을 얘기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단점이 좋으냐? 일 처리 단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보다 빠르게 결과를 내려는 욕심이 있다 보니 욕심이란 표현은 안 써도 돼요. 빠르게 결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일을 다소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격의 장단점은요. 인성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어떤 직무하고 관련된 전공하고 관련된 그런 경험들로 이걸 쓰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아르바이트, 직무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는 하지만 나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소소한 아르바이트 또는 학교 동아리, 학생회, 그 밖의 활동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직무 상황이 아예 벗어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욕심이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성격의 장단점을 그 기업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이건 예외예요. 예외.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이런 장점이 직무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단점이 이런 직무 상황에서는 왜 단점이 되는지 이런 직무 상황을 연결을 해갖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보통 기업에서는요, 이 성격의 장단점은 핵심 항목이라기보다는 약간 서브, 이렇게 참고용 그런 항목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격의 장단점이 1번 항목에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포인트 3번에 신경 쓰고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성격의 장단점이 1번 항목에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에 맞춰갖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일부러 그래서 제가 포인트 3번을 넣었어요. 이렇게 항목이 딱 정해져갖고 그냥 완전히 그것만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상황 그리고 기업의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입사업 포부입니다. 자, 입사업 포부요. 우리 기업에 입사한 이후 본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스토리일까요? 이거는 미래 스토리입니다. 즉, 현재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알아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이게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적절하게 잘 쓰는 거냐?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뭐가 되면 좋아요? 제가 오늘 정해드릴게요. 전문가입니다.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전문가예요. 내가 전문가가 되면은 우리 기업도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 기업은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동등 조건이고 이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좀 잡고 그러면 더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방향성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느냐? 이 내가 전문가가 되면은 우리 기업은 어떻게 좋은 것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방향성이 명확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직무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무적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도입하거나 발전시켜 볼 것인지, 그래서 다시 이런 최고 전문가가 돼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제안할 것인지, 그 제안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결국은 이 입사업 포부의 핵심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와 제안. 전문가니까 제안할 수 있어야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핵심들을 딱딱딱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짧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막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막 샘플들도 보여주고 이런 강의보다는 오히려 저도 이렇게 핵심 논리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2가지 정도 요소만 좀 이렇게 찝어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소제목 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지만요. 소제목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소제목, 이거 막상 쓰려면은 잘 안 써집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같은 것들 카피해갖고 많이 쓰거나 그러시거든요. 뭐 학점 부도의 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 쓰려면은 또 머리도 많이 굴려야 되고 또 다른 항목들도 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냐고요? 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대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확실하게 첫 한 문장을, 첫 번째 이 한 문장을 떨어뜨려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굵은색 글씨로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글자 입력할 때 굵은색으로 그렇게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한 줄이 뭐냐?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바로 그 즉각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 과정, 한마디로 말해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원자님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철저하게 지키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작은 약속이 결국 큰 믿음을 만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줄, 때로는 2줄로 표현되는 게 바로 이 2가지 표현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기소개서가 시작이 되면은 소제목이 그렇게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결국 가장 듣고 싶은 내용들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것을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어려움 극복 경험. A학과 학생의 총무로 일하며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선후배 간담회 등 새로운 행사를 무사히 진행시킨 경험을 통해 철저한 계획성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경하고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내용에 대한 수식적인, 보완적인 내용만 쭉 풀어나가면은 읽는 사람도 편하고 쓰는 사람도 편하고 소제목도 필요 없고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을 볼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질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는 습관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스토리를 자주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험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자, 직선형 경험, 곡선형 경험으로 제가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를 잘 보세요. 자,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달성하여 성과를 이룬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어디선가 봤던 흔한 그런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어려움 보이시죠? 때로는 난관 보이시죠? 안 보여요? 어려움, 난관, 위기, 실패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항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신의 대학생활 경험 중 자신의 역할이 가장 돋보였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라는 거 있어요? 실패 있어요? 위기 있어요? 난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2가지를 구별하자고요. 그래서 이 곡선형 스토리로 작성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선형 스토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게 노력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목표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직선적인 노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기업에서 서류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류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이제 안 봐도 보이는 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국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자전거가 망가져요. 저하고 내기해도 좋아요. 아니 이게 무슨 법칙이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 열심히 행사 정보를 알렸지만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자기가 무슨 SNS로 뭘 하기 전에는 안 와요. 어렵게 해당 장비를 빌려왔지만 작동을 안 해요. 진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모순된 거예요?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 자전거조차도 제대로 정비 안 하고 떠났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렵게 해당 장비를 그렇게 고생해서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빌렸다는 그 어설픈 논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과 곡선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노이로즈처럼 생각하지 말고 써야 될 때 적정하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질문에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0분밖에 벌써 넘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요 자기소개서 핵심 논리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용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취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